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72페이지 제4장 격국론과 직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권에서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 171강과 172강의 십신론 부분에 가면 지금 그 3권의 160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이 책으로는 396페이지까지 중복되어 있어서 일단 교재의 그 구성 체계상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용은 중복이 돼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제가 그 강조 표시해 놓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격국과 일 직업. 일이나 직업은 하늘이 정하는 일면과 사람이 선택한 부분이 있죠. 일의 성질은 하늘이 정하고 성질을 볼 때는 주로 월지 본기, 그 다음에 격국법 및 재관법 등을 봅니다. 일의 명칭은 오행십신이 정하는데 주로 격국조합 혹은 재관의 희귀조합을 보는 것입니다. 격국과 직업을 볼 때 유사한 점도 있지만 평면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격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렵게 말하는 천도 이런 거 나오죠. 천도, 지도. 다른 뜻이 아니고요. 천간 글자 위주입니다. 천도란 원령에서 사령한 글자가 천간에 투간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격국을 논할 때는 천도. 원령에서 사령한 글자가 투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간에 투간한 글자를 가지고 격국을 논할 때는 그 지도.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인도는 그 투간 글자 무관한 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할 때 인도라고 하는데 일이나 직업은 천도와 지도와 인도 결합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간지를 다 본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국과 직업을 보는 방법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지 본기를 위주로 본달지, 용신을 본달지 이런 건 유사한데 그 평면은 다른 거죠. 격국은 주로 천도, 지도 이런 걸 보는 건데 일이나 직업은 전체를 다 같이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격분법만 사용해서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이나 성국이 되면 귀나 부한데 그 격국과 무관하게 부한 경우도 있죠. 물려받은 거 그것도 물론 격국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물려받은 경우 또 횡재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 일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부하거나 그런 경우인 거죠. 대개 일이나 직업이 레벨이 높으면 부자가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이나 직업을 볼 때 격국으로 직접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격국의 성패, 유무와 관계가 매우 긴밀하며 나아가서 성격자의 일칙은 기본적으로는 격국의 기교를 이용하여 직접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일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인도와 지도, 천도의 결합, 즉 격국, 상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인도는 상법의 주로 영역이죠.
격국에 틀이 있는 팔자에 대해서는 격국을 주로 하고 상법을 보조하고, 격국에 틀이 없는 팔자에 대해서는 상법을 주로 논하는데, 월지 본기, 재관인 및 수임을 얻은 십신로 추단한다. 격국의 틀이란 뭐냐면, 우리가 정관격이다 그러면 정관격이 전관격이라고 하려면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죠. 인성, 재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죠. 정관격 그 원령 용신이 충을 당하거나 인성이 극파를 당하거나 재성이 극파를 당하거나 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구응이 없다. 파격이죠. 그런데 성격이나 파격 이전에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때 틀,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것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가 그런 거죠. 그 골격, 실형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 틀 정도가 있는 경우 그 격국법을 가지고 직업을 판단하고요. 이 틀도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상법을 주로 해서 보는데, 상법이 뭐 어떤 말 그대로 상이죠. 상은 월지 본기, 그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 이런 것들 단순히 하나로 그 의미를 정하는 게 아니고 주로 세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 이런 걸로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쓰임을 얻은 십신. 즉 직업 판단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먼저 인원의 우두머리인 월지 본기를 중시하고 격국의 성패 및 쓰임을 얻은 십신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찾은 몇 개의 구체적 우행 십신을 핵심적 근거로 할 구체적인 일직업을 추려낸다. 직업 판단의 중점이 월지 본기, 격국 혹은 쓰임을 얻은 십신에 있는 이유를 보자. 월지 본기는 개인이 타고난 취미와 주관 이상, 그런 것이죠. 외부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주로 자신의 취미, 특장점 및 추구한 이상 등으로 직업을 결정하겠죠. 그것이 월지 본기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일 직업 또한 인원 소관 사항이다. 따라서 일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뭐죠? 월지 본기를 중시해야 된다. 격국은 천지 주기 운행 규율과 작용 결과이고 외부 객관 세계가 개인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변하게 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뭐 여기 지금 입격국점에서 천지주기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것은 사령주기, 그러니까 격국을 세우는 지점인데요. 사령주기가 투관하면 그것으로 격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입격국점이 되고, 사령한 것이 투관하지 않으면 투관자 중에서 왕한 것으로 세우기 때문에 또 그 왕기가 격국을 세우는 점이 되고요. 또 흉신이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때는 그 흉신이 격국을 세우는 지점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격국점은 우리들의 자아 실현 방향이고 격국용신, 이건 일종의 우리가 상신이죠. 상신. 우리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격국용신과 월지 본기의 향배 관계는 자아 실현의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진신이 득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격국용신과 월지본기가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 그리고 쓰임을 얻으면, 비록 불투관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격국으로 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진신이 득용한 것이고, 격국용신과 월지본기가 서로 거스르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배쳐가게 되면 그만큼 어렵게 성취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격국의 기본 요소인 틀이 있는 사람은 일이나 직업을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점이 있죠. 기점. 자, 월지본기, 격국을 세우는 지점, 그 다음에 격국용신. 이 3개의 지점의 위치 및 오행십시를 이용하여 일, 사업의 큰 대상을 추출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격국의 틀이 없죠. 그 보통 사람들 팔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월지본기 그리고 재관인 및 쓰임을 얻은 십신을 결합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상법이라고 물어봤어요. 상법. 예를 들어서 월지본기가 인성, 파손이 없고, 월지본기가 인성인데 파손이 없고, 팔자에서 식상의 쓰임을 얻으면 뭐 신약으로 신강이라고 따져 본다고 해도 이럴 경우에 월지본기가 인성이면 신약하진 않죠. 그래서 식상의 용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의 쓰임을 얻는다. 따라서 인성과 식상의 결합으로 일측을 판단한다. 이것은 격국용신, 월지본기, 그 다음에 쓰임을 얻은 십시죠. 식상은. 그래서 인성이 월지본기, 식상, 쓰임을 얻은 십신 두 개를 결합해 보는 거죠. 인성의 원시 의미는 대인, 문화, 교육이며 서비스. 식상의 본인은 제주, 기회, 학생, 어린이 이런 거죠. 식상은 인성의 이런 의미를 얻어서 체현하게 함으로 이때는 많은 경우 문화 분야의 일, 직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의 사람이다.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단이 식상이죠. 식상. 이게 쓰임을 얻은 십신이고 월본기, 격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것은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이런 서비스,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방향인데 수단은 식상이라고 하는 제주나 기, 학생, 어린 나이 이런 것. 그래서 문화 교양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의 사람이다.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니면 유치원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죠. 격국의 틀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직업을 판단할 원리는 같아서 월지본기가 중심이고 그 후에 어느 십신이 쓰임을 얻는지를 보는 것이죠. 격국이 빈부귀천을 정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천지주기가 나의 소용이 되는지 여부, 즉 천지주기가 쓰임을 얻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천지주기의 에너지가 가장 커서 쓰임을 얻은 자는 자연히 귀하거나 부하거나 하고 쓰임을 얻지 못한 자는 부귀와 이견이 없다. 천지주기 외에도 인간 잡기가 있어서 인간 잡기에 이르러 그 잡기가 나의 소용이 되는 자는 마찬가지로 명리와 복의 씨앗을 얻는 것이며 같은 이치로 일, 직업, 사를 판단하는데 다만 잡기의 에너지는 등급이 낮아지는 것이니 성취가 작거나 보통이거나 평순한 것이다. 쓰임을 얻은 십신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명주는 직업이 없다고 판단한다.
월지 본기가 손상 혹은 혼잡되거나 격국 혹은 쓰임을 얻은 십신이 손상, 혼잡, 불청할 때는 다변하고 불안하다. 이걸 좀 종합해보면 인원으로서 월지 본기가 인원의 우두머리다. 인원. 그다음에 격국에서는 천지장애이 사람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앞에 위에 건 인도, 천도, 지도. 팔자 중에서는 쓰임을 얻은 십신, 득용십신, 그다음에 오행, 십신, 궁의의 운용. 이런 정도로 직업을 판단하는 거죠. 이 직업을 판단할 시에 먼저 관계인지 장사인지 관료인지 사업가인지 조직이 자유업인지를 분별한다. 이것은 진신, 재관인이 쓰임을 얻는지 여부 및 위치, 오행 방면의 지식 등으로 판단한다. 예를 먼저 볼까요? 신유, 정유, 신축, 경인. 격국으로 한번 볼까요? 격국. 여기서는 뭐 살이 있으면 먼저 살을 논하니 칠살로서 국을 세운다.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월지가 겁재죠. 월지 겁재. 그래서 겁재격, 월겁격이죠. 월겁격. 그리고 정화, 칠살이 투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을 용하죠. 그런데 건록 월겁격에서 살을 용할 때는 일단 화살을 하는 것이 좋은데 화살보다는 제살이 좋죠. 왜냐하면 이것은 불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지 겁재격에 살을 용할 때는 다시 식신으로서 제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예외적으로 살이 매우 약할 때는 살을 도와야죠. 이 경우 이 팔자는 지금 살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살을 도와야 됩니다. 조살. 지금 정화를 돕는 글자가 없죠. 운에서는 다행히 남방운으로 가기 때문에 살을 돕죠. 그런데 이렇게 이 대운을 보면 뭐 남방운으로 가면 정화, 살이 힘을 좀 얻는다. 원국에 지금 식신이 없죠. 축토 하나밖에 인성밖에 없고 식신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살하고 살을 도와야 돼. 운의 살을 도와야 되는데 제살을 글자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파격입니다. 파격. 자, 그러면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주보법. 유축 금국이죠. 요 자형도 있고, 그래서 경금이 격신이고, 무토가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경금을 보호하죠. 그런데 무토는 월의 사지. 그러나 월이 형을 해서 약간의 기운이 있는 거죠. 청용신 정화, 쇠약합니다. 그리고 쇠약해서 무력하죠. 따라서 이 탈자의 구조는 진가가 혼잡, 경금과 신금이 혼잡하고 막지 못하다. 그리고 재관이 무용이다. 비겁이 중중하다. 비겁이 중중한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체력형 직업이죠. 체력형 직업. 힘을 쓰는 직업.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비겁이 중중하기만 하지 칠살이나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죠. 이 살이 있으면 먼저 살을 논하라. 이것은 아주 고전의 접근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격국으로 하면 월급격으로 보든 살이 있으면 살을 먼저 논하든 일단 살이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칠살로서 거기는 국을 세우고, 우리가 자평진전식으로는 월급 격인데 여기서는 그냥 칠살로 바로 국을 세우는 거죠. 식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살에 불과하죠. 인성은 지지합을 당하고 쓰임이 없다. 인성은 원래 그 월급격에서는 웬만하면 취하지 않죠. 근데 칠살격으로만 보면 인성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하죠. 어쨌거나 이것은 이 팔자는 인성이든 식신이든 다 쓸 수 없다. 격이 성격됨이 없을 뿐 아니라 국으로 연결해주는 틀도 없다. 이 경우 용신과 재관을 결합하여 일식을 판단한다. 월의 녹을 보고 더구나 투간까지 한 강한 겁재는 흉신, 살은 무근하고 재는 계도당을 쓰림을 잃는다. 재관용법상 이렇게 되는 거죠. 팔자 중에 가용할 십신이 없으니 일 직업이 허무하게 떠다니는 상이다. 지능이 낮아 안정적인 일이었고 일당벌이로 생계를 유지한다. 주보는 이렇게 되고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갑인, 병인, 경진, 무인. 자, 이 팔자도 살로서 국을 세우고 시상의 편인이 용신. 살인 상생을 할 수 있죠. 화살입니다. 화살. 재성이 인성을 제어하지만 위치상 제어가 부진. 격국에 큰 하자가 있지만 틀은 없어지지 않는다. 재성이 극하기 때문에 하자는 있지만 위치상 제어가 부진하니까 살인격의 틀은 없어지지 않는다. 월지 본기가 투간, 간목이 투간에 있죠. 그리고 칠살로 입국하여 성국. 재생살이 되면 본래는 파격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격국용신이고 살을 쓰기 때문에 파격과 그 성격의 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틀은 있는 겁니다. 하자는 있지만 틀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구조가 살아있다. 월지 본기 편제가 투간 그리고 칠살일구에 자기 사업을 한다. 편제가 투간에 있죠. 편제가. 그리고 이게 본래는 귀신인데 귀신 역할을 하는데 병화를 돕고 병화는 무토를 돕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귀신 역할을 부각할 필요는 없고요. 편제의 특징, 자기 사업 이걸 읽어줍니다. 인성용신이 손상이 있으니까 사업에 좌절이 항상 있고 재물은 보통이다. 주보상으로 보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병화가 7살, 간목은 편제. 진중 개수, 상관, 불투간. 이런 정도죠. 무토 편인이 주보상으로는 귀신이죠. 격국으로는 상신 일종의 격국과 주보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토 편인이 격국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임을 얻는다고 하려면 편인상의 그 길한 것이 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길한 게 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도리어 문제가 있는 거죠. 편인성의 문제.
사기를 당함, 뭐 이런 것들. 또 상관의 무력한 상, 격국이 발휘 정도로 감축하게 한다. 격국론상 살인구조, 사업에 부적합하죠. 격국론으로 봐도. 그리고 주보상의 제살이 왕한 구조. 여기서는 사업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실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팔자는. 그래서 격국론으로 특히 파격의 경계에 서 있는 팔자에서 격국론으로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주복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격국론으로 직업도 주보상 글자로서 판단하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팔자는 경신무인 병진을미. 을목과 무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격국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본래 순서는 무토가 을목보다 우선이죠. 인중에 무, 병, 갑, 네, 일, 이, 삼. 인신사에는 이렇게 중기가 더 왕하죠. 진술충미는 여기가 더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을, 정, 기. 이게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을목보다는 우선권이 있지만, 그래서 무토로 잡으면 식신격이죠. 그러나 을목이 투관에 있고 무토를 극하죠. 식신격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가장 강하게 투관해서 인수격을 하는 거죠. 주보상으로 보면 을목이 가장 강하죠. 을. 그 다음에 진중의 개수,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 병화를 제거하고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 이렇게 주보를 취합니다. 설명한 걸 보면 간목이 사령하지 못하고, 본기 간목이 사령하지 못하고, 인성, 을목이 투관해 있다. 가장 왕하니까 그것으로 국을 세운다. 인성국. 용신이 드러나지 않으니. 인성의 용신은 관살이나 그 다음에 비겁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니 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재관법으로 직업을 도난다. 월지, 본기, 편인. 식신으로서 생자하는 방식으로 도달한다. 인성이 쓰임없어 인성으로 추단하지 않죠. 월지에 식신 무토가 있어서 경금, 편재를 생하는 의상이다. 식신은 기회, 재성은 성과, 편의는 조직단위, 문화사업이다. 이 명주의 일은 기술과 관련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성과를 낼 수 있다. 인신충인이 조직단위가 변동이 많고 그것은 일종의 도로, 운송 관련 직업의 상이다. 철도 설계 조직의 기술자, 이 변화가 많고 연봉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적은 편 아닙니다. 중국 이 기준으로는. 주보상으로 보면 을목이 격신인데 청용신의 희신인 무토를 극하죠. 그래서 주보가 불화합니다. 그래서 화해 방법, 을과 무가 위치상 서로 불화하는데 무토가
극을 받는 입장이고 설을 당하는 입장이죠. 경금의 설, 을목의 극. 그래서 이 식신의 본성을 좀 돋궈줘야 되는 거죠. 뭐 자유로움이죠. 식신의 본성이. 이동, 자유분방. 그래서 경금에 해당하는 어떤 직업도 해당이 되고, 뭐 철도 쪽, 을목은 뭐 설계 이런 거잖아요. 상이. 을과 무는 설계 뜻입니다. 경무는 이동. 이렇게 보면 주보로서 직업 판단 기준을 삼고 격국을 보조로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팔자는 병진, 신묘, 정축, 병호. 먼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흉신겁제가 우선인데 당량하지 못하니 길신과 비교한 후에 국을 세운다. 월상의 편제로서 국을 세우는데 재성은 겁제에 극합을 당하니 국이 파손됨이 분명하여 명예 흉제의 신호를 가진다. 국이 없으니 상으로 도나는데 진묘해, 추고해, 식상이 해로 인해서 무용이다. 스님으로 십신이 하나도 없으니 일직을 얻기 어렵다. 격신은 을목, 손상되고 무력하죠. 용신은 개수, 또 손상되고 무력합니다. 청용신은 병화인데 기신, 신금과 합주, 무력하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 팔자는 무신, 을축, 기해, 신미. 이것도 월급, 용살. 그런데 신금이 제합니다. 시주에 해가 들어오고 신과 동주하니까 이런 것은 격국론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국복으로 보면 격신은 을목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청용신은 신금. 단점은 조우가 없는 거죠. 조우 글자가 미중에 정화, 아쉬운 대로 햄이 먹고 가버리죠. 그런데 을목이 여기서 가신입니다. 가신. 그런데 무토 기신을 극하는 신 역할을 하죠. 그리고 원국에서 신금이 청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을목은 결국은 희신 역할만 하다가 기신 역할을 넘어가지 못하죠. 을신의 상이죠. 을신. 목은 모발 같은 게 있고 작은 모발. 신은 가위. 을신. 자르는 거. 위장원, 미용실 이런 거. 여기는 왕경이라는 사람의 격국론과 결합한 직업 보는 방법. 앞에서 참교라는 사람이 직업주를 찾아서 직업을 보는 방법. 이명석이라는 사람의 학력이나 십신, 계량법, 형기법의 직업 이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본 신, 을, 축, 기, 해, 신미. 앞에서 본 직업주를 찾는 방법을 한번 보면 미, 해, 이게 관살의 고죠. 그래서 신미가 직업주입니다. 직업주. 미 중에서 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월에 을목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의 성질은, 직업의 성질은 을목과 동주인 신금을 봅니다. 또 좌주, 이렇게 해 중에서 해미 합을 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해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해는 재성이죠. 재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을과 신이 사용된다. 이절 십진상의 일, 직업, 관계. 직업점, 직업을 의미하는, 아까 여기서 뭐 직업주라고도 우리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는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글자를 찾는 거죠. 원령이 일이나 직업의 원두다. 원령, 뒤에 보면 일간, 원령, 일제 앞에서 원령, 용신, 그다음에 간디작용. 왕신. 이런 정도로 보는데, 원령이 일체 원두, 이것은 맞습니다. 원령은 뭐 선천명이고, 원령이 관인이고, 관인격이 성격되지 않더라도 이 관인이라는 그 원령 본기가 손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관인의 우성인자인 뭐 대인의식, 관리하는 욕망, 이런 갖고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령이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조직. 장사가 아니고 일단 좋은 조직. 돈을 버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령 재성은 좋은 조직으로 일단 해석합니다. 정제가 더 그렇죠. 현재는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원령 식상, 관인과 정반대죠. 자기 스스로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식신은 근데 음식점을 예로 든다면 여러 가지를 파는 거. 뷔페 예를 들어서. 상관은 단품목. 뷔페를 하려면 다양한 요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구, 탐구, 이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상관은 하나의 단품목, 전문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니아죠, 매니아. 그러니까 식신은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또 자유롭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멋대로. 그런데 상관은 집중하고 매니아적인 성격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오만, 뭐 무시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비겁이면 비겁은 자신이니까 정할 수 없고 격국이나 혹은 재관과 용신을 결합해 정한다. 일 직업은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개인적 이상을 추구. 그래서 그 이상이 좋아하는 것을 오래도록 하려는 것.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외부의 객관적 현실, 뭐 생계 유지, 생존, 안전. 생존이 생계 유지 같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상, 이런 건 천직,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외부의 객관적 현실, 적직, 잘할 수 있는 거. 산명학에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죠. 산명학에서는 남쪽에 있는 거. 이게 천직. 그래서 이것은 월간.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 돈을 벌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은 현실 세계죠. 이것은 년, 지, 사량. 이게 적직입니다. 적직.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잘 벌 수 있는 직업, 적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동경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쪽으로 항상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월지 본기가 천간에 투관하고 천지 주기일 때, 이때는 뭐 이상이나 추구하는 바가 변해서 종교나 신앙생활 굳건하게 된다. 천직과 적직이 같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그런 걸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직업을 거의 종교화되는 그런 되겠죠. 월지오행 십신이 대표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직업주를 논할 때는 시주의 직업, 이것이 평생의 직업이 되기 쉽다고 했는데 지금 본지가 투관하고 천지 주기일 때는 그것이 시주에 투관했다 그러면 확실하겠죠. 격국이 이루어지면 관기뿐만이 아니고 성취가 비상하다. 월지인원이 투관하고 좌오묘유의 기운이 손상을 입지 않은 명은 모방모의 성취가 탁월함을 얻을 수 있으며 특수조건 제외하죠. 월령이 사묘고이고 불투관하고 또는 형충화폐를 당하고 파괴되면 사상이 혼란스러워져서 인생 목표를 확장하기 어렵고 굳건한 신념이나 종신의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이 된다. 직업은 현실 생활에 좌우되기 쉬워 일체 결정은 격국조합과 재관의 향으로 결정된다. 직업 판단에서 십신조합의 후천상을 더 중시하지만 기초는 원시적인 상이죠. 원시상이 불분명하면 후천상을 말하기 어렵다. 원시상을 다시 정리해보면 재관인 비급 식상, 원시적인 의미가 뭐냐. 가장 원시상은 육체, 식물 먹는 것, 물질이죠. 그 후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즉 직장 조직, 공장, 회사, 일반적인 업무, 창업 확장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금전, 여자, 피고인 확장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원시상부터 1차 확장, 2차 확장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야. 십신의 본상은
가장 원시상부터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직업상으로 보면 이건 직장, 관은 직위, 이는 뭐 결제 권한, 비급은 고객관계, 뭐 동업관계, 식상은 부하, 아랫사람, 재능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원령의 재성은 국영 조직으로 보고 손상이 있고 관성이 서로 도움이 없을 때만 장사하는 사람. 상당한 팔자에서 원령의 재인성이 득용한 조에 많은 것은 이런 원리다. 재성이 원령에 득용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가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영 조직. 관이라는 것은 뭐 관리, 직무, 집안 세력. 임성은 결제 권한, 보호, 문서, 부동산,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관은 제주이니까 가공 이후에 기회. 아까 단일 품목, 뭐 매니아, 오만 말씀드렸죠. 식신은 진실한 차 들고 마시는 거. 다양한 품목, 뷔페, 실험심, 연구심, 자유분방. 종심소욕 뭐 불류고 읽어보시고요. 격국은 명리의 성취다. 아까 격국점이 뭐냐? 사령하고 투간한 글자 또는 투간자 중에서 그 격국을 세우는 점이 투간자 중에서 왕한 기운, 월지 본기 이런 것들이 격국을 세우는 지점이죠. 학파에 따라서 격국을 뭘로 세우냐에 따라 약간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월지 본기는 분명하게 월지 투간자나 본기는 분명하게 격국을 세우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격국을 세우는 점으로서 주로 업무나 직업을 판단하고 다시 격국 용신으로서 업무 직업에 또 판단한다. 격국 용신 상신 일종의 상신이죠. 일반적으로 격국 용신으로서 상신으로서 판단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격국점 그러니까 월지 본기로 직접 업무나 직업을 판단할 때가 있다. 격국의 기본적인 요소 없는 팔자 그런 것은 원령, 재관, 용신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판단한다. 원령은 어떠고 재관은 어떻고 용신은 재관을 이루는 방법의 수단이다. 재관이 용신과 결합하면 한 개인이 사회 중에서 빌어먹는지 부유한지 신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직업을 세분해서 판단할 때 용신은 주로 직업의 유형, 재관 소속 오행으로 어느 업종인지 구체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가 득용한 조합. 그러면 수임을 얻은 식신은 식신과 재성이죠. 원령이 식신이고 용신이 재성인 경우가 식신생재입니다. 이때 식신생재는 장사하는 사람,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는 재성이 속하는 오행. 재가 금오행이면 금속, 광석류의 장사. 재가 목오행이면 목재, 문양금방면의 장사. 이렇게 세부 항목까지 추론이 가능하죠. 직업 판단에서도 주된 노선과 규율이 있다. 한 개인의 직업 결정은 내인과 의인이 있으며 내인은 천부품성, 충관 이상으로서 즉 원령이다.
의인은 먹고 사는 것 및 안전, 체면, 명리, 즉 객관적 현실이다. 내인이 팔자 중에 월령 당년신으로 체현하고 의인은 팔자 중에서 격국 및 재관로 체현된다. 일시가 내인, 년월이 의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격국이나 재관은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의인. 그 다음에 내인은 월령에서 당년신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